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전체 분위기가 일단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역발상 투자를 시청해주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무너졌다, 이게 아직까지 계속 내려가려고 한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이제 내일과 모레 정도는 양봉이 이렇게 조금 올라와줘야 그래도 여기서 꺾여서 이제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음봉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또는 이렇게 보합권 정도쯤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찌됐든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 이 라인대에서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은 역시 깔때기 형태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위 아니면 아래, 드디어 지겨운 횡보, 이런 잡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벗어나서 조금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든 아래든 방향성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우리가 전략을 짜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횡보하거나 아무것도 하질 못하게끔 만드는 좀 이런 잡주들만 급등하게 만들면 사실 피말리는 거거든요.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몇 달 내내 지금 계속 지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렇다 할 만한 주도 흐름, 뭔가 어떤 방향성이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만 나와준다면 우리가 현금 들고 계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를 얻으러 가는 거고, 만약에 주식을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상승했을 때 역시나 수익을 내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들고 있다 했을 때 위로 가는 게 정말로 타당하게 올라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또 따라 붙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고요. 또는 내가 지금 손절하지 못하고 가지고 갔던 그런 물량들도 저점을 깨고 무너뜨릴 때 에라이 이제 손절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명분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방향성이 주어지게 되면 역시나 전략을 짜고 행동을 해야 될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나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3100포인트 이상 위쪽에서 3100에서 한 130 정도쯤인데요.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이제 저점을 깨고 내일까지 해서 3100을 깨고 그냥 내려가기 시작한다면은 하락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 전에 저런 리스크가 생겼다라는 것은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시장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줄이실 수 있는 만큼만 좀 줄여놓는 것은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3개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14개밖에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개수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개수가 조금 더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240대 630이고요. 코스닥도 200대 1170입니다. 그만큼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10% 이하로 빠지면서 폭락하고 급락해서 하한가까지 가 있는 유진 스펙 7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스펙은 쳐다도 보지 마라 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역시나 유진 스펙 6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상 급등주들 제가 잡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잡지 않았다면은 큰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역시나 손절 빠르게 이제 반등이라도 조금 있어 줄 때 손절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한가 거래량이 많이 실려있는 요 상한가 때 제가 이제 큰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 이제 15,000원에서 만원 사이쯤 언저리까지가 끝이 날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잡았길 바라고요. 들고 계셨던 분들도 잘 매도하셨기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한번 보니까 세로닉스라는 기업이 보여집니다. 2차전지 양극재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로닉스라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예전부터 좋았던 기업이었나 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할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올라온 경향은 좀 있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요즘에 다시 또 뛰어오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실적이 보면 44억에서 1억 그리고 20억까지 선방했습니다. 코로나 때 나름 선방을 한 기업인데,
그래도 매출 부분이라든가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도 역시나 12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 주식수인데요. 그 중에 800만 주 정도가 묶여 있습니다. 품절주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품절주 테마를 타고 올라왔다. 그리고 LCD 쪽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2차 전지 쪽으로 배터리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온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기차 이제 앞으로 2030년 이후로는 미국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거의 절반 이상의 자동차가 전기차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말만 이렇게 먼저 섣불리 꺼내놓고 그거에 의해서 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 미래 이야기를 벌써 2021년부터 급등시킬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미리 주가는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은 선반영을 즐기시면 될 것 같지만 지금 사려고 하는 분들께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반영인데 왜 그걸 지금 사느냐라는 거죠. 선반영이라는 것은요, 미리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반영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반영됐던 게 다시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은요, 이런 급등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 투자 포지션을 잡고 괜찮은 기업을 조금 이렇게 묻어둔다라는 개념으로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상 급등 나왔을 때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세로닉스와 같은 기업들 저는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볼 것 같고요. 2차전지 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부품 관련주 그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결국은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 관련 기업들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결국 근데 전기차는 원료가 전기입니다. 그래서 전기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파생시켜 생각하신다면은 세로닉스가 올라왔다고 해서 2차전지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G3 BNT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백신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백신 만든다, 그리고 신약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기업이었는데 사실 이렇다 만한 성과는 없었어요. 이렇다 만한 성과가 없고 맨날 주가가 이렇게 폭폭폭폭 빠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적자도 굉장히 많이 나는 기업이라 가지고 회사가 들고 있는 돈을 계속 까먹는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G3 BNT가 주가가 크게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풍문으로서 2017년에 바이오가 급등할 때 같이 올라갔다가 지금까지는 별 볼일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가 나왔네요. 400억 규모의 유상증자가 있대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3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어떤 특정 인물이라던가 특정 대상을 가지고 유상증자 하겠다라는 건데요. 400억 같은 경우면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1년에 적전하고 있는 금액이 한 100억 정도, 크면 100억, 적으면 30억인데 적게는 4년, 많게는 한 10년 가까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더라도 메꿀 수 있는 정도의 돈인 거래요. 그래서 400억이 작은 돈은 아니다 보니까 큰 돈이죠. 그래서 그런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바로 거의 점상한가 수준으로 날아가가지고 급등한 다음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400억을 조달하겠다라고 해서 제3자가 누군가 봤더니 넥스트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회사예요. 이 회사 너 니코가 적자인데? 라는 생각이 들죠. 이 넥스트 사이언스 자기도 적자입니다. 글쎄요, 식음료 파트 바이오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니 너도 적자인데 야, 너 뭐 하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 진양곤 이제 회장님께서 들고 계시네요. 뭐 하냐 싶죠. 너 넥스트 사이언스 너도 힘들면서 무슨 G3 BNT에 400억을 준다고? 이거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주면은 주가만 뛰어 올리고 마무리 짓는 형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찝찝함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400억이 들어온다면 이 회사한테 정말 좋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도 힘든 회사가 400억 어디서 구해서 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 너무 냄새가 난다, 좀 찝찝하다, 개인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주가만 단기 반등 반짝시켜 놓고 별 볼 일 없이 끝나게 될지, 또는 실제로 이렇게 400억이 들어오면서 회사가 주가가 자리 잡고 나중에 훗날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상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라면 개인적으로 이런 찝찝함이 있는 과정에서 굳이 뭔가 욕심을 내거나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G3BNT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황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드려 보겠습니다. 뭐 일단 뭐 생각이 저랑은 좀 다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심증인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심증이라 가지고 여러분들께 무조건 파세요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저라면 매도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정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상한가에 들어간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제가 게임 회사, 게임주 이런 거 좋다고 말씀 많이 드렸던 기업이죠. 그래서 적자가 흑자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200억, 190억 이렇게 흑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쿠키런 킹덤이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많다라고 하죠. 쿠키런 킹덤이요. 저도 살짝 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자 기업이 흑자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주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리니까 품절주의 효과 때문에 좀 이렇게 과한 급등을 한 케이스이기도 하죠. 주식수가 1100만 주밖에 되질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한 40-50% 정도가 또 묶여있는 기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그 매수세가 몰리니까 주가가 날아가 버리는 형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만원에 있던 주가가 14만원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요, 이미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 생각이 들고요. 쿠키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건 너무 오버해서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게임도 좋아하지만 넌 좀 오바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일본 앱스토어에서 게임 순위 1위에 등극했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또 주가가 급등되었는데요. 이런 뉴스가 있으면서 급등 나와줄 때 여러분들이 고가에 잘못 물리셨다라고 한다면은 잘못된 길로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저는 조금 나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빠져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일 추가 상승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 흐름을 이용해서 나오시는 게 맞고요. 게임주는 역시나 올라갈 만한 기업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게임 만들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올라가지 않은, 우리 대표적으로 3N이라고 하는 기업들 있죠. N자가 들어가는 게임 회사가 3개라는 건데요. 넥슨 빼고 NC소프트 빼면 하나가 남습니다. 힌트를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가지 않고 있죠. 매력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너무나 많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시야를 넓히셔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은 탈출 관점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세 종목 살펴봤는데 역시나 별로 이렇다 할 만한 기업들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경거망동하시거나 신규로 종목을 늘려가기에는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후 8시에 유튜브를 통한 또 온라인 강연이 있죠. 거기 오신다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추석 이후에 어떤 위험 요소들이 터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오늘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